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학회 김혜린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오늘 또 웹에서 손님들도 몇 번 반가운 손님들이 와 계신데 고맙습니다. 제목이 음성연구 40년의 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회고는 여러분들이 뭐 별로 그렇게 재미있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요소요소에 우리 학회와 직간접적으로 꽤 영향이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30분 동안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음성학회가 10년 전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했죠. 그래서 통합되기 전 또 통합되고 그 사이에 숨가빴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음성공학, 저는 이제 음성공학 하는 사람이니까 음성공학에서도 굉장히 요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아주 옛날 담배 먹던 시절 호랑이가 그 시절에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단지 신치호 선생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등등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들을 풀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주제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음성이 공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는 음성을 어떤 형태로건 응용하는 어떤 굉장히 큰 거리가 있을 때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100한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를 발명했고 전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음성을 멀리까지 효율 좋게 보내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 등등 그래서 전화기 회사 AT&T가 생겼고 거기에 그 유명한 벨 연구소가 생겼고 그 안에서 음성에 관한 여러 가지 공학적 응용을 위한 기초적인 그런 연구들이 있어 왔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 대역이 300에서 3400Hz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 이 벨랩의 연구의 소산입니다. 대역을 좁히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통신 기기들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정도의 대역이면 누가 말하는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는 대역을 찾아낸 거죠. 그걸 비롯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트로그램 같은 비지블 스피치 포터라고 하는 사람, 비지블 스피치 뭐 이런 것들도 다 벨랩에서의 얘기거든요. 자,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우리 같으면 과거 최신부 정통부, 지금은 과기정통부가 됐습니다만은 일본은 우정성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의 엔티티가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반민 반관의 공사로 갔다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래서 민간으로 이제 기관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대단한 음성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 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60, 70년대에는 최신부의 전기통신연구소라고 하는 게 원효로에 있었어요. 얘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70년대 말부터서 그래서 이제 최신부의 이런 통신 연구하는 기능,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 연구하는 기능들이 독립돼서 IT 쪽 연구소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발전되어 온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분을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막 들어갔을 때 모셨던 실장님인데요. 이분이 잘 안 알려져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 정말 잊혀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최신부 당시의 전기통신연구소의 음향연구계장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직 5급 그리고 애트리로 넘어오셔서 음악연구실장 하시다가 84년도인가 3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뇌일열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성 쪽 관련된 굉장히 초기 60년대 때부터서 연구를 시작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향학회도 국내에서 오늘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현복 선생님하고 차혜란 선생님이 좀 계시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쉬운데, 그래서 거기 그 음향학회 설립될 때도 초대 감사도 하셨고, 그 아까 얘기했죠, 벨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 품질을 초기에는 연구했어요. 아날로그 시절의 음성 통신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통화의 품질을 이렇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음성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죠. 전화기 송수화갑 개발, 이거는 마이크하고 스피커 개발한 것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전화기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급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백색 전화, 정색 전화 뭐 등등등등, 옛날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실 텐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거를 이제 연구를 하셨었는데, 그 스펙트로그램의 그 회사 브랜드 네임이 소나그라프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분석하는 연구도 했었고, 이게 70년대 초에 이런 장비들이 들여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뭐 FFT, 뭐 DFT 뭐 등등 해가지고 주파수 분석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적인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아날로그 필터 뱅크, 밴드패스 필터 뱅크들을 여러 대 사가지고 음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각 필터 뱅크의 출력들을 가지고 뭔가 음성을 인식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이거 많이 보시는 분은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애트리 전기통신연구소, 제신부 전기통신연구소에서 도입해가지고 애트리로 넘어왔던 장비와 비슷한 거,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지금도 서울대 언어학과의 음성실험실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꼭 없애지 마시고 골동품으로 남겨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이제 애트리로 왔는데 연구 과제들이 지원이 되기 전이어서,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 기초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음성은 공학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첫 연구원 3명 중에 제가 한 명인데, 한 사람은 국어 음성학 공부를 시키고, 또 한 사람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이제 그때 한참 시작되던 때여서 그거를 시키고, 저는 저걸 했어요. 청각, 음향, 인지, 심리 뭐 이런 거 책이 있나? 그래서 일본 책 이렇게 들여다보고 미국 책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공부하게 돼갖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84년부터 비로소 애트리에 있는 컴퓨터에 AD 컨버터가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비로소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85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연구 지원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자동 통역이라든가 뭐 지니 뭐 이런 거, 지니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트리의 작품들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과제가 없다가 과제가 제대로 이제 시작한 첫 해에 제가 무려 14개의 위탁 과제를 대학에 뿌렸습니다. 외국에 2, 국내에 12. 왜 그랬냐면, 결국은 어떤 연구소 하나가 뭘 잘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변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신념으로 제가 이런 참 지금 보면 참 하여튼 대견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 한 분의 선구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학 쪽에서 카이스트의 은종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당초에 이제 그 스피치 코딩, 랩 보코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합성 인식 쪽 연구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제가 평가하기로 가장 큰 업적은 정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열심히 길러내셔서 우리 지금 현재 음성공학 하는 쪽에 대들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도 3분이나 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김영순 교수님, 구명환 교수님, 희원님, 김혜린 회장님도 다 이 문화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꼭 기억해 드려야 될 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닷컴 바블이라고 그러죠. 닷컴 바블. 그때 이제 참 스타트업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쪽 저쪽에서 음성하겠다고도 뭐 그러고
그럴 때 어느 날 산자부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좀 산업을 좀 이렇게 일으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코가 끼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정통부가 애트리에 조금씩 찔끔찔끔 연구 지원을 하다가 산자부가 딱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막 저기 EPB도 올라가고 암기부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각 정부 부처마다 서로 자기가 그 하려고 어떤 아이템들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통부하고 문광부, 음성기술은 산자부하고 정통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애트리가 제 친정이잖아요. 그래서 친정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밖에서는 막 우리가 다투는 척하면서 우리는 뭔가 좀 같이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안에서 신사협정으로 이렇게 이 두 부서를 좀 경쟁을 시켜가지고 좀 투자를 많이 받게 하자. 뭐 이런 작전을 펴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산자부 나름대로, 정통부에서는 정통부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연구 지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최근까지 운영해왔던 그 사이트에 설립이 됐고, 협회도 설립이 됐었고, 그리고 우리 정민아 교수님이 그 과제 책임장을 했었던 5년짜리 중기거점 과제, 그때 뭐 꽤 컸어요. 1년에 한 30억씩 해가지고 5년. 지금은 30억도 뭐 이렇게 우스운데, 그것도 우습지는 않지만, 근데 그때 당시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롯해서 했고요. 정통부는 거기는 애트리만 집중적으로 밀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또 지원을 했죠. 결국 우리 음성 커뮤니티는 이 두 부서의 경쟁에 의해서 매우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음성정보기술산업지원센터가 2001년도에 생겨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생겼고, 그래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2월 말로 정년 퇴임을 하니까 제가 어떤 분을 좀 꼬셔가지고 좀 센터장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이숙향 교수님이 지금 사이텍의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여기선 주로 이 대규모의 음성 데이터, 음성 코퍼스를 구축해서 보급하는 거, 그다음에 뭐 교육시키는 거, 뭐 표준화 뭐 하는 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급을 하는 대표 기관으로 되어 있죠. 외국에서도 많이 가져가고요. 국내에서도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뭐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기억을 하고 싶은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사이텍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코스를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음성학하고 음성공학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때 이 명강사분들이 여기 아주 기라성처럼 명강사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일주일 강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 연구실에 이제 갓 들어와 가지고 음성 연구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OJT 겸해서 이 코스를 쫙 거치면 그때 이후에는 좀 말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제는 학회가 그런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 중에 또 하나에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의 음성 데이터들을 음운 레이블링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화로 해서 좀 우리 음성학, 실험음성학 하는 사람들을 좀 훈련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시는 연세대 이석재 교수님 연구실, 또 저기 고려대 신정생 연구실, 또 서울대 이호영 교수 연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몇 명 정도를 겨울방학 때 일주일 동안 합숙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자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뭐 우리 스펙트로그램 리딩 하면은 고대에서 다 석권하죠. 다 그때 갈고 닦았던 전통이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그 보람 있는 일은 가끔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인사를 해요. 선생님 저 모르시죠? 제가 그때 했던 지금 어디 대학에 교수로 있습니다. 뭐 이래요. 그런 것들에서 좀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방언학회가 제 연구실에서 태동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조금 좀 과장이 됐다고 볼 수 있나? 어떻든 국립국어원이 지역어 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였는데 그로부터 한참 전에 좀 하다가 여러 해 동안 한 20여 년 동안 그런 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 2003년 4년 이때 그래서 그 지역어 조사 사업의 요원들의 그 레코딩하고 전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 교육을 또 집체 교육으로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방언학회가 과거에 조금 있다가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방언학회가 드디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 서울대 그 국문학과에 최명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초대 회장이신데 저기 방언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공학하는 제가 학회를 만드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만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극보도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방언학회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동안 이사였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학하는 쪽에서의 얘기고요. 우리 음성학회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성학회는 이 자료는 우리 이현복 선생님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이현복 선생님, 차일원 선생님 다 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든 그래서 35년도에 이렇게 학회가 만들어졌고 또 48년도에 한국음성학회라는 이름으로 정유석 선생님이 만들어서 잠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현복 선생님이 76년도에 대한음성학회를 창립을 하시죠. 굉장히 그 각고의 노력을 하셨죠. 뭐 예를 들면 볼타자기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학회지를 당신이 직접 손으로 써서 등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저 위에 그 DNA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창립 초기의 연구 분야가 저랬었고요. 근데 그리고 학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게 혼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울대 언어학과에 뿌리를 두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활동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은 갖고 계시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계셨었는데 제가 그 에트리에 실장으로 있을 적에 이현목 선생님, 김영성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제가 다 초청해서 특강도 하도록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음성은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서로 공감을 해서 어느 날 이현목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이 선생, 그 대한음성학회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조직된 게 제1차 발전위원회였습니다. 여기에 저와 이숙현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연대 김양희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우리 공학하는 김홍 선생님이라든가 몇 분들 같이 참여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바로 실행하시기가 어려우셨던지 반응이 없으시더니 그 이후로 2002년도에 회장을 이대 이제 유만근 회장님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양위를 하시고 양위를 계시면 그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안 계시니까 그러시고 나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오냐면 지금 현재 서울대 언어학과의 김주원 우리 전임 회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학회를 좀 확대 발전시키고 좀 그래야 될 텐데 말씀 들으니까 전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뛰어봐 주실 수 없냐? 좋다. 그래가지고 2기 발전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이분이 잘 정리를 해놓으셔요. 저는 기억 속에만 있는데 잘 정리. 그때 회의록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잠깐 떼서 갔어요. 여기 뭐 반가운 얼굴 이름들이 있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화하고 그다음에 회장은 1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평의원회 구성해서 뭐 하는 거 하고 등등 큰 틀에서 그다음에 그야말로 학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음성학뿐만 아니라 공학 또는 음성 의학 및 언어 치료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은 또 음성 공학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음향학회에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향학회에서 약간의 그런 좀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폭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3년도에 사단법인 인가됐고 그런데 96년도 근처에 그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음성학 전공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음성학회에 활동하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연구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초기에는 저도 참여했고 우리 이숙향 교수님도 참여했고 했어요. 왜냐하면 발전적으로 우리 대한음성학회를 좀 더 잘 크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참석을 했는데 어느 때 좀 가니까 학회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빠지고 그분들이 이제 학회를 만든 게 음성과학회였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음성학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불편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나 우리 이숙양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항상 얘기를 해서 선생님 이거 뭐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좋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가지고 합쳐버리자. 이제 그러려고 하면 문제가 이제 상대방 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음성과학회 쪽에서는 김현기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셨고 이쪽은 제가 회장이었고. 그래서 김현기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좋다고 선생님이 하시자는 대로 따라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현복 선생님을 설득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주원 선생님이 그거는 내가 맡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래서 드디어 2007년도에 합치기 전에 통합학술대를 한번 해보고 2008년도에 통추위가 구성이 되었고 2008년 11월에 양학회가 그야말로 합치는 학술 행사를 했고 2009년부터서 한국음성학회가 되어서 이런 분들이 쭉 매년 회장을 역임하셨죠. 자, 이 대목에서 통합의 추억 이런 겁니다. 학회명 한국음성학회, 대한음성학회 플러스 음성과학회. 그래서 이것도 또 민감해요. 또 우리 이현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이거는 쉽게 풀렸어요. 왜 쉽게 풀렸냐면 이분도 그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과거에 대한음성학회를 설립하실 때 한국음성학회라고 설립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아까 정인섭 선생님이 미리 해놓은 게 없어지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이게 중복이 돼서 그렇게 못하고 대한음성학회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됐고 학회지도 그래요. 말소리, 음성과. 그래서 합치자. 그래가지고 말소리와 음성과. 그러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좀 긴 듯해 보이긴 해도 말소리와 음성과 좋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현복 선생님이 정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인데 우리 학회에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학회가도 만드셨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쁘게 Note to a Composer라고 하는 악보 사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작사를 이현복 선생님이 하셨는데 참 너무 좋아요. 잠깐 보면 온누리에 가득 찬 오묘로운 말소리 가나다라 ABC 궁상각 지도레미 소리꾸나 모두 모여 갈고 닦아 빛을 내자 부르자 환희의 노래 소리모 영원하여라. 이게 곡은 독일의 잘 알려진 가우디아무스 이기 두오라고 하는 우리 대학 축전 브람스의 대학 축전서 곡에 나오는 거기에다가 붙였지만 굉장히 가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학회에 공식 행사가 끝날 때쯤에는 애국가 부르듯이 이거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할 때 또 그 뭐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통합의 노래.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친선의 노래 뭐 이런 거가 있는 거 아는데 군밤 타령에다가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사를 붙이셨는데 이게 읽어보셔야 돼. 제가 지금 4분 45초 남았으니까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말소리를 연구하는 우리 두 학회가 힘을 모아 하나 됐구나. 어서전에 오와전에 뭐 이렇게 우리 학회, 우리 음성 학회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도 보면 갈라졌던 우리 학회 오늘 모여 하나 되니 우리들의 자랑일세.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말소리를 갈고 닦아 더욱더욱 빛을 내세. 여기 모인 회원님들 더 큰 열정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세.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부르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역사에 좀 남겨드릴 테니 이런 이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연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음성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간의 그 긴밀한 협력과 학술활동 강화 등등 구성원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음성학 분야는 어떻든 간에 학회 두 개가 합쳐졌으니 하나의 그 그늘 아래서 열심히 펼쳐나가면 될 것이고 음성의학 및 언어치료 분야는 또 이 분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협회도 있고 또 다른 또 병리학회 같은 그런 학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서로 경쟁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가면 좋겠는데 음성공학 분야는 우리 학회가 지금은 그 음성공학은 메인스트림이고 일부가 음향학회도 일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양다리 걸친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를 합칠 수는 없어요. 음향학회하고 음성학회하고 합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왜냐하면 요즘 뭐 외국에서 국제적인 학술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이럴 때 일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캐스 이제 인터스피치도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어서 좀 매우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4월 말경에 제주도에서 2박 3일로 크로스 워크숍을 했어요. 14분이 모여서 했어요. 음성정보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그래서 우리 음성학회 내에 우선 음성공학하는 사람들 음성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활동을 해보자. 무슨 뭐 연구회여도 좋아요. 쓰이고여도 좋고요. 그리고 소속 학회에 상관없이 음성공학 분야의 그 협력을 위한 그런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해보자. 그런 거였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요. 일본 전자정보통신학회와 일본 음향학회가 음성연구회를 공유해요. 이쪽 연구회이기도 하고 이쪽 연구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다 이거지. 소속이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델들을 한번 참고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지금 열심히 한 30여 명 되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 얘기들을 좀 나눠가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센터 초기에 운영했다가 멈췄는데 다시 코리안 스피치넷이라고 하는 코스피치넷이라고 하는 메일링 리스트 여러분들 링귀스트 같은 메일링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자. 뭐 이래서 우리 학회 회원이신 한남대학의 윤영선 교수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지금 시험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쉬워요. 코스피치넷 플러스 subscribe 해가지고 googlegroups.com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쪽에서 회신이 오면 거기에 리플라이만 그냥 내용 없이 리플라이 하든지 뭐 이렇게 아래 누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지메일 안 쓰는 분들은 조금 저기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등록이 되면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치넷 이렇게 요걸로 보내면 멤버들한테 쫙 동시에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던 얘기들 중에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 기억에 남는 정확하게 제가 30분을 맞춰놨더니 교회 안 죽니? 눈치도 없이 안 죽네. 이거 좀 꺼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다시 제3의 또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회에 폐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좋은 눈으로 계속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